네, 송채경화의 레인보우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채경화고요. 제 옆에는 장필수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혼자서 외쳐봅니다. 한결의 박해일 장필수 기자입니다. 박해일 너무 좋네요. 저 박해일 씨랑 이렇게 네. 방송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팬분들이 감사합니다. 항의하는 그날까지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레인보우 뉴스에서 어떤 뉴스를 전해드릴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 한국 정부가 일본 대사관 관계자를 불러서 아베 총리의 대북 제재 발언에 대해서 항의를 했다라는 한겨레 단독 기사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서울시교육청이 8개 자사고에 대해서 지정 취소를 결정을 했죠. 이 뉴스에 대해서 댓글을 중심으로 여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는 서울대 교수가 이제 성추행한 피해자를 한겨레에서 단독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기사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주거비 지원을 못 받는 기초수급자 청년들의 이야기를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핵심 기사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한겨레 단독 기사고요. 그 일본 경제 보복에 대한 이슈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최근에 한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를 외교부를 불러서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다라는 내용의 기사이고요. 사실 아베 총리의 발언이 사실 무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제 확실히 얘기를 한 거고 이 아베 총리 발언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이미 청와대 관계자가 이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면서 정면으로 이 발언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항의를 했다라는 데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경제로 보복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일본이 이번에 경제 보복을 놓고 다양한 해석들이 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뭐 사실 뭐 예를 들면 일본 내 참여 선거 때문이다. 네네. 아니면은 뭐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때문이다. 네. 뭐 이런 갖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 처음에 뭐 아베 총리가 처음 이제 북한이라는 단어를 꺼냈을 때 저는 되게 조금 뜬금없다라는 생각 그러게요. 조금 하필 했습니다. 북한 제재를 제대로 안 예, 한다라는 예. 이유를 대는 게 좀 이상하긴 했어요. 예, 더욱이 네. 지금 경제 보복이 가해지고 갖가지 해석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북한을 꺼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뭐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의도가 조금 의심스럽다라는 생각 조금 했었어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뭐 더군다나 현 정부가 사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뭐 각국을 설득하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렇죠. 있는데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예, 중인데. 이런 전반적인 행동에 정말 찬물을 다 끼얹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 관련해서 한겨레 기사가 준비 중인 기사가 있는데 기사는 아직 안 나왔지만 정부가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무역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긴급 안건으로 상정을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9일 오늘이죠. 오늘 열린 이 회의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의 부당함을 공론화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일본의 이런 행태가 사실 자유무역 체제에 역행하는 행위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 이게 맞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 알려지면 이제 국제사회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러한 이제 일본의 보복 조치를 공론화하려는 정부의 외교적인 노력이 좀 돋보이는 내용이었던 네. 것 같은데 관련 기사 댓글은 좀 어땠나요? 네, 일단은 일본의 이런 보복 조치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네. 뭐 첫 번째로 뭐 포털에서는 차분하게 우리 측의 합리적인 대응을 보여주고 WTO에 제소하자. 이번 기회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소재를 국산화하거나 일본 의존도를 조금 낮춰보자라는 그렇죠. 의견이 있었고요. 네네. 또 반면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익의 실리를 조금 챙기려면 반일 감정에만 치우치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때다라는 네. 의견을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건 정말 맞는 말인데 네. 그러면서도 우리가 반박하거나 항의를 해야 될 때는 좀 분명하게 그죠? 해야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한겨레 핵심 기사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요. 오늘 가장 핫한 뉴스였죠. 맞습니다. 네,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13곳에 대해서 재지정 평가를 했더니 그 결과 8곳에서 지정 취소를 하겠다라는 네. 결정을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어쨌든 기준 점수 70점을 넘기지 못했다라는 건데 이 자사고들 8곳은 교육부가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면 나중에 이제 내년부터는 일반고로 전환이 된다라고 네. 하고요. 근데 이제 이 자사고의 원래 운영 취지가 그 교육 운영의 다양성 네, 강화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사실 이 다양성 강화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오히려 그냥 성적을 올리는 방식으로만 교육을 해 왔다라는 내용의 자료가 있다라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뭐 지금 자사고 재지정 평가 놓고 되게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네.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뭐 입장을 들어봐야 되는 분들은 사실 저는 한 분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뭐 학생들을 그렇죠. 얘기를 들 수가 당사자죠.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기사에 나온 이제 논문에는 설문조사가 하나 있어요. 네.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학생들이 자사고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를 조금 대충 알 수 있는데요. 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설문조사가 전국 50곳의 자사고에 학생 6,073명 네. 그리고 학부모 5,112명, 네. 교사 2,290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조사네요. 네, 광범위하게 진행을 네. 했고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숫자인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빨리 얘기해 주시죠. 네, 학생들 먼저 말씀드리면 네. 학생들 중에 43% 정도가 자사고의 취지가 학업 성취력 제고에 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같은 설문의 경우에는 학부모들은 조금 반대 의견 좀 더 낮아졌어요. 37% 정도가 학업 성취력 제고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뭐 좀 더 흥미로운 점을 말씀드리면 교사들의 경우에는 42% 정도가 자사고의 이제 목표가 이제 학업 성취도 제고에 있다라고 말한 반면 네. 똑같은 질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36%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다양성의 자사고의 목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이라고 대답한 퍼센테이지가 훨씬 적고 네. 그 사실은 수능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학업 그죠. 성취를 높이기 위해서라는 높이는 게 훨씬 더 방점이 찍혀 있다라는 대답이 훨씬 더 많았다. 네. 그런 이제 조사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자사고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서 이제 이런저런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 네. 오늘 이 서울시 교육청 발표 이후에 자유한국당에서 논평을 냈어요. 뭐라고 네. 냈냐면 교육계에서 또다시 좌파 교육의 바람이 휘몰아친 데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교육에서도 하향 평준화로 대한민국의 교육을 파멸로 이끌 것인가라는 내용의 논평을 내기도 했는데 실제로 이 기사 댓글 좀 여론은 어땠나요? 일단은 기사에 뭐 비판적인 댓글 다신 분들 좀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뭐 네. 예를 들어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성적 올리는 게 문제라면 고등학교를 잡을 게 아니라 대학교를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네, 해주신 네. 분 계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분은 성적 올리는데 힘을 쓰지 않는 학교가 네. 있다면 그게 정상이냐라는 말씀을 학부모의 본분을 지적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네. 반면에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뭐 당연히 기준에 못 미치면 일반계고로 전환은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라는 네. 의견도 주셨고요. 또 의사가 의사 자격이 없으면 박탈하듯이 자사고 자격이 없으면 그 자격을 박탈해야 되는 것 아니냐 공약대로 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맞습니다. 그 설립 취지에 맞게만 운영이 됐다면 사실 탈락을 그죠? 하지 않았을 텐데 네. 그 운영 취지에 벗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탈락했다라는 거에 네. 대해서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자사고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김보엽 기자가 진행하는 뉴스룸 토크에서 그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청 네. 교육감이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레인보우 세 번째 핵심 기사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사건 이제 서울대 서서문학과 교수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이제 성추행을 저질렀는데 피해자 김실비아 씨가 네. 실명으로 한겨레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굉장히 용기 내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용기를 내주셨는데 뭐 가해 교수가 했던 성추행을 보면 뭐 갑자기 치마를 들어서 다리를 만지거나 이런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성추행을 좀 저질렀는데 네. 그러면서 또 뭐 이제 부모랑 떨어져 지냈나 봐요 피해자가 그러니까 이제 교수가 나를 아빠라고 생각해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그 김 씨가 얘기하는 건 아니 아빠라면 왜 성추행을 하냐 그죠. 이런 얘기를 네. 또 하기도 했는데 이 기사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네. 근데 이제 서울대 학생들 그리고 김실비아 씨를 포함해서 이제 학생들은 이 해당 교수의 파면을 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네. 네. 사실 정말 문제가 되는 건 서울대의 이런 부적절한 처신 때문인데요. 네. 기사를 보면 서울대 인권센터가 지난해 12월에 네. 이 교수를 상대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권고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이를 놓고 학생들이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라는 그렇죠. 비판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네. 저희들한테 용기 있게 이제 인터뷰를 해주신 김 씨도 조금 같은 의견입니다. 기사를 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 내가 다니고 있는 미국 대학에서도 최근 이제 성추행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네. 가해자는 물론 총장 역시 해고됐다라는 이제 사례까지 덧붙여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군요. 가해 교수뿐만이 아니라 그 학교 총장까지 네, 해고가 네. 됐다. 굉장히 네. 센 처벌을 받았네요. 맞습니다. 네. 좀 학생들이 이번 서울대 이런 처신을 놓고 좀 더 상처받지 않았을까 사실 우려스럽긴 하거든요. 네, 그렇군요. 이제 가해자도 문제긴 한데 이 그 피해자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같은 학과 서서문학과 다른 교수들도 성추행을 굉장히 많이 저질렀다는 얘기들이 맞습니다. 뭐 기사로 나오기도 했고 또 김 씨에 대해서 2차 피해를 저질렀다, 2차 가해를 저질렀다라고 얘기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교수들이 피해자한테 너 괜히 정치질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너도 그 교수를 좋아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했는데 아무튼 관련해서 이 기사 댓글은 좀 어땠나요? 네, 대부분 이제 누리꾼들이 처벌 수위를 놓고 이제 비판하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뭐 네.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정직을
이제 정직 3개월을 권고했는데 네. 쉬다가 또 출근하는 건가? 아,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고 해당 교수와 총장의 즉각적인 파면 조치가 네. 필요하다라는 의견 사실 주셨습니다. 정직 3개월이면 방학 때 쉬고 나오는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은데. 정말 네. 입에 담기조차 정말 너무 가벼운 이제 처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좀 드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기사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기초수급자라도 주거비 지원이 안 된다. 청년들 홀로서기 버겁다라는 내용인데 이 기사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사례가 나오는데 할머니와 같이 살면서 기초수급 수급자로 살고 있는 한 분이 네. 이제 대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할머니와 떨어져 살게 됐는데 그죠? 원래는 이제 생활비와 주거비까지 지원을 받았는데 이 떨어져 살게 되니까 이제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주거비가 따로 지원이 안 돼서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예요. 그래서 뭐 월세 29만 원짜리 3평짜리 방에서 살고 네. 있는데 뭐 병원도 못 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했는데 그래서 주거비를 지원을 할 때 이제 같은 가정으로 묶인다고 하더라도 이게 주거가 분리가 되면 주거비를 좀 따로 지원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의 기사인데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성인이 됐고 대학교에 들어갔으면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이 끊겨요.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가 받아왔던 돈까지도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사실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주거비 수급이 좀 시급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기사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좀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사실 숨어 네. 있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고민에 조금 수면 위로 끌어올려준 기사라고 네.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실 네. 기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을 가장 잘 보여준 기사라고 판단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완벽할 네. 수는 없습니다. 사실 정책이라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런 구멍들을 잘 메워주는 이런 이제 기사들이 좀 더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정책이 좀 더 보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기사 댓글은 좀 어땠나요? 이 기사도 굉장히 많이 읽힌 걸로 네, 많이 읽었습니다. 나왔는데, 네, 뭐 가장 뭐 수많은 댓글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제 마음속을 좀 짠하게 만들었던 네. 공감을 많이 받은 댓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향을 떠나서 대학에 공부하면서 부모한테 부담드리기 싫어서 알바 몇 개씩 뛰고 등록금, 빚부터 시작하는 시대의 젊은 친구들. 우리 때도 그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때 힘들었으면 고쳐야지. 네. 그리고 청년을 위한 단기 임대 주택 등의 정책이 시급하다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네. 아, 굉장히 훈훈한 댓글이네요. 네. 우리 때 힘들었다고 해서 지금 청년들도 똑같이 힘들어야 될 게 아니라 그죠. 어쨌든 우리 때 힘들었으니까 지금 청년들은 조금 더 잘 살게 해줘야 된다라는 그죠, 취지로 그죠. 네,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셨네요. 네, 오늘 레인보우 뉴스 전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인데요. 그러면 오늘 동접자 수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댓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 준기이님께서 한겨레 TV는 처음 와보는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앞으로도 계속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조용님께서 오 동접자 꽤 많네. 네 오늘 특히 동접자가 많네요. 네. 이제 시작입니다. 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죠. 감사드리고요. 아디름님 헤일이 몰려옵니다. 한겨레 박해일이라고 해가지고 헤일이 몰려옵니다. 팬분이신 것 네, 같은데 팬분이신 것 같아요. 주변 분들한테 좀 여기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 좀 해주셔야.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이트하우스님, 하우트 호스군요. 죄송합니다. 한겨레 기사 신뢰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겨레 기사 신뢰하고. 그다음에 자사고 문제 관련해서는 HK님. 자사고 고급 학원 취급받고 있어요. 중딩 아들 말로는 하교할 때 애들이 아프고 싶다라고 한대요. 학원 가기 싫어서 애들 좀 살려주세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고요. 또 이준기님 또 인류대학 구분을 없애지 않는 한 고등학교 때부터 줄 세우는 건 개선 불가능하다라는 댓글 또 남겨주셨습니다. 네, 좋은 댓글 감사드리고요. 저희 레인보우 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잠시 뒤에 김보엽 기자가 진행하는 뉴스룸 토크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